안녕하세요. 쑥쑥 영어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묵음을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음 총정리는요, 이전에도 올려드린 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들이나 묵음을 익힐 때 기억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전 영상에 빠진 내용들을 좀 보충해서 그냥 듣기만 해도 기억에 남으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같이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무료 교재도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음을 설명하면서 자음 모음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자음 모음에 대해서 소리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모음이라는 것은 아, 에, 이 이런 소리처럼 일단 목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로 소리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뻗어져 나오는 소리가 모음입니다. 다시 한번 소리를 내보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했을 때 안에서부터 소리가 그냥 쭉 이렇게 열려서 나오는 소리죠. 이에 비해서 자음은 예를 들어서 b 이런 소리의 경우 입술의 간섭을 받아서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치아의 간섭을 받아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또는 드 이런 소리는 혀의 간섭을 받아서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처럼 자음은 공기가 어느 곳에 닿아서 소리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글자적으로 보면 알파벳 모음에는 이렇게 A, E, I, O, U와 같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알파벳들이 모음에 해당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응이 다 붙어서 우리말에도 이렇게 성대가 목구멍이 열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응이 붙어 있는 이런 글자들이 모음에 해당되는 소리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A, E, I, O, U를 뺀 나머지 알파벳들이 모두 자음에 해당되는 알파벳이고 우리말에는 비읍, 키읔 이런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이 소리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소리를 결합하고 또 소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묵음 소리로 넘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묵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익히셔야 할 묵음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묵음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묵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 후반에 더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먼저 KN 묵음 소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K도 자음이고 N도 자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이 연달아서 오면 자음 모음 또는 모음 자음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K의 소리는 크 소리라서 크 이렇게 발음하는데 힘이 사실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N의 소리 느 해서 큰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하면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작 소리 크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이 N의 느 소리만 남아서 KN은 느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요. 이 KN이 단어의 시작 소리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N으로 시작해서 뒤에 이렇게 알파벳 철자가 오는 경우에 K가 묵음이 되어서 느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K의 크 소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발음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있는데요. 크 소리는 긁히면서 나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 소리는 진동을 주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나는 소리이긴 한데요. 크, 그 이렇게 발음해 보시면 소리 내는 방법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라고 소리 나는 영어 알파벳은 G가 있는데 이 G 다음에 N이 와서 GN으로 시작하는 단어도 G가 묵음이 되어서 N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 라고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GN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대부분이라서 이 GN의 시작 소리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음 소리들을 익히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KN이 K가 묵음이고 N이 느 이렇게 소리 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같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묵음들이 들어가는 단어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를 같이 익히시면 이 묵음들을 훨씬 편하고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N으로 시작하는 이 두 단어만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여기서 KN에서 K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N만 발음을 해서 느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O는 여기서 O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no가 되겠죠. no. 그리고 W는 우 소리 나니까 이 단어는 know 해서 know가 됩니다. know는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I know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노하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하우 할 때 이 no가 바로 이 know예요. 그래서 know 알다라는 뜻이고 how는 how 해서 어떻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 노하우가 있다. 요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노하우 할 때 know, 알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이 단어는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묶어서 세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KN에서 K가 묵음이니까 여기 이 부분은 네 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CK 먼저 읽어보면 CK는 합쳐서 덩어리 철자로 어떻게 읽죠? 네, 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그리고 이 오는 오의 가장 흔한 대표 소리는 오도 있고 아도 있는데 사실 아로 소리 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 다음에 CK가 오면은요. 오는 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knock, knock, knock 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knock라는 단어는 한글 외래어 표기로 했었을 때 우리는 오를 대부분 오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knock라고 읽어요. 그러면 knock는 알고 계시죠? knock의 뜻이 뭐죠? 네, 노크하다, 두드리다는 뜻이에요. 이 노크하다는 영어로는 knock, knock 라고 읽으시면 돼요. 다음은 다시 요점으로 돌아와서 이 KN의 소리가 N 소리라고 배웠는데요. 이 KN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N, K 라는 이 덩어리 철자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NK는 보시면 K가 이렇게 ND로 이렇게 옮겨간 모습인데요. 이 NK는 주로 단어 끝에 이것은 시작에, 이것은 끝에 주로 오는 덩어리 철자인데요. 이 소리는 우리가 이미 배우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짚어보면은요. 이 N의 소리는 이렇게 끝에 온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는 모음이 있겠죠. 그럼 모음 뒤에 오는 N은 받침 소리로 발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자를 우리말로도 니은이라고 읽죠. 니은. 그랬을 때 여기 은 소리가 이 니은의 받침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의 받침 소리는요. 은입니다. 은. 그리고 뒤에 K는 크 라고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 소리를 읽어보면 은크, 은크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은에서 크를 발음하는 과정에서 이 니은 소리가 이응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NK는요. 응크, 응크 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NK의 소리는 응크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GN 같은 경우도 G가 이렇게 N 뒤로 돌아가면 N, G가 되죠. 이렇게 생긴 덩어리 철자도 있는데요. 이 NG는 NK처럼 주로 단어 끝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도 이 N은 모음 뒤에 오니까 소리가 어떻게 난다고요? 네, 니은해서 은 소리죠. 그리고 G는 그 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럼 아까 크 소리와 그 소리는 비슷한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도 은크처럼 은그를 발음하는 과정에서 이 니은 소리가 이응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NG의 소리가 응그, 응그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음 소리를 낼 때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그 소리를 너무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고 길게 발음해서 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이 자음 소리가 부각될 수 있도록 이 소리는 짧고 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 위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크 소리가 조금 센 소리다 보니까 크 해서 크 소리가 남아 있는데 이 소리는 소리는 크 소리보다는 약한 소리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이 그 소리가 응 소리에 흡수가 돼서 이 NG는 응그라고 소리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소리는 사라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 응이라는 소리는 이응의 받침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대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응 소리, 받침 소리 요렇게 적으셔도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이응 받침 소리 이렇게 네, 이응인데 받침 소리란 뜻이에요. 응. 그래서 이 덩어리 철자들도 묵음은 아니지만 이 묵음하고 이 소리들하고 같이 연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WR 묵음 소리입니다. 여기에서는 W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W가 소리 나지 않은 원리에 대해서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요. 우리가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발음할 때 예를 들어서 반지는 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보시면 입모양이 ring 해서 이렇게 앞으로 모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도 역시 우라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우 소리가 R 소리에 흡수돼서 사라지고 R 소리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KN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리의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의 소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소리여서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에 흡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WR도 KN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 소리로 났을 때 W가 묵음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WR이 들어가는 단어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여기서 WR에서 W는 묵음이라고 했으니까 R 소리만 발음을 해서 혀를 굴려주셔야 되죠. 소리가 되고 여기에서 O는 O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row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NG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NG는 해서 받침소리 이응 소리로 나죠. 그래서
NG는 해서 wrong 이렇게 발음을 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를 받침으로 넣어서 wrong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wrong의 뜻은 잘못된 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여기 ONG는 똑같죠. 그래서 ong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부분이 L 소리 L 발음이 돼서 이 단어는 long이 됩니다. 이 단어는 혀를 굴리는 소리 wrong, 이것은 long 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소리인데요. 이 long은 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긴 사람을 롱다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길다라는 뜻인데 여기 앞부분이 잘못돼서 wrong,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 단어를 익히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여기서도 W가 묵음이니까 R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음 다음에 모음까지 여기까지 일단 같이 읽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I는 이 소리 나니까 여기까지 r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N을 읽으려고 봤더니 뒤에 K가 보이시죠? 그래서 N은 이때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N 다음에 크 소리가 오면 N은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N 다음에 꼭 K가 오지 않더라도 N 다음에 크 소리 나는 철자가 오면 이 N이 또 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을 볼 때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달라고 할 때 앵콜이라는 말을 하죠. 영어로는 이렇게 적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N 뒤에 C가 왔는데 이때 C가 크라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N 소리도 이응,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 일은 아 소리가 나서 이렇게 영어 단어에서 이가 아 소리 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프랑스어에서 건너온 단어다 보니까 이가 좀 예외적으로 아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앙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오는 오 소리, 그리고 R은 혀를 굴리는 받침 소리, 그리고 이는 묵음해서 encore 이렇게 읽는데요. 이때 N이 이응으로 발음이 됐죠. C가 크라고 소리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C가 아니어도 뒤에 Q 소리 있죠. Q도 크 소리가 나니까 N 다음에 QU가 올 때도 N이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N 다음에 크 소리 있어서 이것은 받침 소리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그리고 K는 크라고 소리 나죠. 그리고 L은 앞에 자음이 있든 모음이 있든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받침으로 들어가고 L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ool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wrinkle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wrinkle은 주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wrinkle free라는 말이 있는데요. wrinkle free. 이 wrinkle은 주름이란 뜻이고 이 free는 원래는 free 해서 자유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름에서 자유롭다 해서 주름이 잘 지지 않는 그런 옷을 wrinkle free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바로 wrinkle 주름입니다. 다음은 WH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H가 묵음인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WH가 같이 이렇게 있고 시작 소리일 경우에 이렇게 H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 H가 소리 나지 않는다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암기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셔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외우는 게 좀 어려워서 기억을 했는데 자꾸 잊어먹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일단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알파벳에는 모음이 있고 이렇게 자음이 있는데요. H는 소리를 갖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H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A가 온다면 H의 소리는 라고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A는 대부분 L라고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W와 Y는 반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W와 Y는 모음의 성격도 있지만 자음의 성격도 있어서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로 H도 자음이지만 다른 자음하고는 약간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음이 있고 그리고 모음 다음에 이렇게 H가 왔을 경우 또는 자음 다음에 이렇게 H가 올 경우에는 이 H의 소리인 소리를 갖지 않고 앞에 있는 이 모음을 도와주는 역할, 앞에 있는 이 자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덩어리 철자를 배울 때 S 다음에 H가 왔을 경우에 이때 S가 S 소리니까 H는 해서 S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이 SH는 쉬 라고 발음하죠. 이 S의 소리를 H가 붙어서 쉬 라는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H가 한 겁니다. 같은 원리로 P 다음에 H가 붙으면 원래 P의 소리는 P 소리가 나는데 이 덩어리 철자를 푸흐 이렇게 읽지 않고 H가 붙어서 이 P의 소리를 F 해서 F처럼 F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H 다음에 모음이 이렇게 왔을 때는 흐라는 H의 소리를 갖지만 모음 뒤에 H가 오거나 자음 뒤에 H가 붙었을 때는 이 H가 앞에 소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일 경우를 살펴봤는데 모음일 경우 예를 들면 A 다음에 H가 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O 다음에 또 이렇게 H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모음 뒤에도 H가 이렇게 올 수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모음 다음에 H가 오는 경우는 단어 안에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라 놀랄 때 내는 소리, 영어로는 oh 이런 거나 아니면 뭔가를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 아 이런 소리들 있죠. 이런 소리를 나타낼 때 모음 뒤에다가 이렇게 H를 붙여서 소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렇게 H가 쓰이는데요. 그래서 A 다음에 H를 붙여서 이것을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A 뒤에 H를 붙이면 A를 아 소리로 만들어줘서 이때는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리고 O 다음에 H를 붙였을 때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H를 O로 발음해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보시면 W는 반모음이라고 돼 있죠. 완전한 모음은 아니지만 모음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 뒤에 H가 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H가 우의 소리를 더 잘 발음할 수 있도록 소리 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여기에 H가 소리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WH로 시작하는 단어의 경우 여기서 H가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고 그래서 WH의 소리는 우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WH 조합으로 시작하는 단어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로 의문사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런 말들 있죠. 이것을 의문사라고 하는데 의문사는 대부분 거의 WH로 영어에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WH의 H 묵음 소리는 의문사만 잘 익히시면 거의 공부를 다 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로 WH 소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문사를 오늘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2개만 살펴보고 제가 의문사만 따로 모아서 쇼츠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의문사도 익히시고 이 WH 묵음 소리도 공부를 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단어는요. 이 단어는 뜻은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WH로 시작하니까 여기서 H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면 W의 소리는 우라고 소리가 나니까 우, 그리고 여기서 A는 아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W 우 소리 다음에 모음이 왔을 때는 우아 이렇게 분리해서 발음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발음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런 글자가 없으니까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발음해 보면 와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 그리고 t는 트 하니까 이 단어는 what, wh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단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WH로 시작하니까 여기서 H는 묵음 해서 여기 이 부분은 우로 발음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E는 에로 소리가 납니다. 여기 우랑 같이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응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N은 모음 뒤에 오는 N은 받침 소리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이 단어는 when이 되고 when은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What, whe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H가 묵음으로 소리나지 않고 W의 우 소리만 발음해서 우라고 소리난다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공부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단어들은 이 WH 규칙에서 벗어나는 단어들인데요. 이 경우의 단어들은 이 2 단어만 사실 기억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 2 단어를 다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 한 단어만 사실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외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면 이렇게 WH로 시작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H가 라는 소리를 갖고 W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2 단어의 공통점이 있죠. 보시면 H 다음에 O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WH 다음에 O가 올 경우에는 H를 발음을 하고 W를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어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단어들로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한번 읽어보면요. 자, 보시면 WH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O가 있는 경우 이 H 소리랑 O랑 연관이 돼서 H가 라는 자기 소리를 갖고요. 그리고 W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O는요. O의 대표 소리는 주로 아 또는 오라고 소리가 나는데 이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소리로 우라는 소리가 납니다.
이 오가 우 소리 나는 경우도 단어로 그냥 익히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가 우 소리 나는 단어들 모아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참고하셔서 단어를 익히시고요. 여기 이 경우도 오가 우로 소리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단어는 who 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who는 누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외우실 때 여기 보시면 누구에도 우가 들어가고 여기도 우가 있죠. 그래서 누구, who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익히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WH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O가 있죠. 그래서 H의 소리가 로 발음하고 W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 발음은요. 보시면 묵음 이가 있고 자음 있고 그리고 모음이 있을 경우에 여기 이가 여기 있는 모음의 소리를 알파벳 이름대로 소리나게 한다고 배웠죠. 오의 알파벳 이름은 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우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호우가 되고 이 L은 자음이든 모음이든 받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으로 넣고 이는 묵음 해서 이 단어는 who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whole의 뜻은요.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이렇게 생긴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도 이 소리와 똑같이 H는 그리고 여기도 같은 원리로 오우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오우 그리고 L은 받침소리 해서 whole이라고 똑같이 읽고 하지만 철자가 다르죠. 그래서 뜻이 달라요. whole는 전체, 여기 whole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실 조금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단어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 소리는 WH가 이렇게 시작 소리로 왔을 때 H가 묵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외인 단어, 이 두 단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U에서 U가 묵음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의 뜻은 안내하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여기서 G는 G 라고 소리가 나고 G 뒤에 있는 이 U가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U 소리는 건너뛰고 여기에 있는 이 알파벳은 보시면 여기 묵음이 있죠. 묵음 이가 있으면 묵음 이 앞에 자음 있고 자음 앞에 있는 이 모음은 알파벳 이름대로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알파벳의 이름은 네, I입니다. I. 그래서 I 이렇게 소리가 나고 D는 D 그리고 E는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guide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하다라고 할 때 가이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내해주는 사람을 또 가이드라고 부르죠. 그때 안내하다 guide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 다음에 U가 왔을 때 U가 묵음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그 영상으로 가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고 그리고 교재에도 QR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T에서 T가 묵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KN 묵음처럼 S가 S 소리로 자음이고요. 그리고 T도 T 소리로 자음이라서 이렇게 자음과 자음이 연달아서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그중 소리 하나가 탈락되어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ST 다음에
여기 뒤에 자음이 하나 더 와야 돼요. 다른 자음이 왔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M이 온다고 치면 스무 이렇게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T가 묵음이 되는 거고 또 자음 중에서도 R이 오는 경우는 ST를 모두 발음합니다. 왜냐하면 이 R은요, 자음이지만 약간 소리면에서 모음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에 모음이 오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자음이 오게 되면은 자음이 3개 연달아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음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음 O가 오고 그리고 P가 와서 이 단어를 살펴볼 경우에 이것은 멈추다는 뜻인데요. 멈추다는 뜻에서 이 O는 아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P는 P 소리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보면요. S는 S라고 소리가 나고 이 T의 T 소리는 뒤에 모음과 같이 결합되면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지죠. 그래서 stop, stop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S의 S, T의 T 이렇게 소리가 모두 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자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모음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ST는 ST 하고 대부분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 ST가 단어 철자가 앞에 이렇게 있고 ST로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T 다음에 지금 자음이 없고 끝났죠. 그러니까 뭐뭐뭐 ST 해서 ST를 모두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ST가 연달아 왔을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ST가 오고 그 다음에 자음이 하나 더 왔을 때 그럴 때 T가 묵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단어들은 개수가 정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 ST에서 T 묵음은요. ST가 왔을 때 T가 묵음이다 라고 정리하기보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오늘은 제가 단어 3개 준비했거든요. 이 3개의 단어만 익히시면 이 ST에서 T 묵음은 거의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단어는요. 이렇게 3가지 단어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ST 다음에 L 자음, ST 다음에 M 자음이 왔고 그리고 여기는 이 모음이 와 있긴 하지만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이 경우에 이가. 그래서 N 자음이 T에 이어서 바로 소리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T가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단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조금 더 공부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단어 더 소개해드린 영상, 그 영상을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교재에도 제가 몇 개 더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하나씩 이 단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여기 보시면 K는 크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A는 에 소리 나니까 여기까지 캐가 되고요. 그리고 ST에서 T가 묵음이라서 S만 소리 내서 스. 그리고 L은 앞에 자음이 있든 모음이 있든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받침으로 써주면 쓸 이렇게 되죠. 그리고 E는 묵음 해서 이 단어는 castle, castle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astle는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 중에도 롯데캐슬 해서 이제 성이라는 거죠. 성처럼 아주 좋은 곳이라는 뜻인데 그때 castle,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CH는 덩어리 철자인데요. CH 덩어리 철자는 대부분 로 소리가 나는데 이 경우에 조금 예외적으로 크라고 소리가 납니다. CH가 크 소리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렇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R는 혀를 굴리는 소리 R. 그리고 I는 이 소리가 대표적인 소리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일단 여기 자음이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그리고 이 자음은 뒤에 모음 소리랑 같이 읽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
일단 curry, curr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st에서 s만 발음해서 s.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음이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m은 m 소리. 그리고 여기에 a는요. a는 대부분 에라고 가장 많이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는 단어가 이렇게 길죠. 그리고 모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모음 중 한 군데에 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이 a는 힘을 받지 않는 모음 소리 어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M 소리는 뒤에 모음 소리랑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S는 S. 이렇게 자음 혼자 있는 것은 넣어서 발음하시면 되죠. 그러면 읽어보면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A를 R로 발음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 이 T가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고요. 마지막 단어 L은 L 소리죠. 그런데 뒤에 I가 보이니까 I는 이 소리죠. 같이 결합해서 자음 모음 결합해서 Le가 되고 그리고 S는 T가 묵음돼서 S. 그리고 여기에 E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N은 니은 소리인데요. 여기에 E가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지만 이렇게 끝에 오는 N 소리는 받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자음에 받침 소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을을 넣어야 발음하기 쉽겠죠. 그러면 이 단어는 listen, listen이 되고 listen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쭉 읽어볼까요? castle, castle, 여기 혀를 굴려주셔야 되죠.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Listen, listen. 다음은 SC 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와 그리고 C 묵음은요. S도 S 소리가 있고 그리고 C도 S 소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소리가 연이어서 나면서 하나의 소리가 사라져서 C가 묵음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C의 소리는요. 두 가지가 있죠. 이 C 다음에 I, E, Y가 오게 되면 이 C는 S 라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K 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알파벳 C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K로 소리 나고 이 경우에만 S로 소리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S 다음에 C가 S 소리일 때는 C가 묵음이 되지만 만약에 C가 K 소리를 갖는다면 이 C는 K로 발음이 되어서 이 SC는 SK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C 다음에 E 그리고 여기 E, I 이렇게 올 때는 C가 S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C가 묵음이 되고요. 여기는 보시면 A가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C는 주로 K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C가 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SC는 이렇게 SC가 연달아 왔을 때 항상 C가 묵음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C도 S라고 소리 났을 때만 C가 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C는 K로 더 많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SC는 K, S, K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SC가 왔을 때 C가 묵음인 경우에 이런 단어들을 익히셔서 이 SC 묵음을 익히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 다음에 E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C는 묵음으로 발음해서 S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E는 E로 발음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음 뒤에 오는 N은 받침소리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오는 E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scene, scene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 scene의 뜻은 장면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키스하는 장면을 뭐 키스 씬이라고 한다든지 할 때 그 바로 scene입니다. 다음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E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S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E는 E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E를 E로 발음을 해야 될지 E로 발음할지에 대한 항상 적용되는 규칙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어에서 같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가 되고 그리고 N은 모음 뒤에 왔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받침. 그러면 여기까지 san이 되고 T는 T 해서 이 단어는 scent, scent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scent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는 길이가 조금 긴데요. 자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여서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이 부분은 뒤에 I가 있으니까 S로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I는 I의 대표 소리 중에 I로 발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I. 그러면 여기까지 sigh, sigh가 되고 그리고 이 단어는 여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igh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E는 힘을 받지 않는 모음 소리 어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음 뒤에 오는 N은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또 여기까지 cyan, cya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는 여기에서 S 소리 나고 E는 묵음이니까 이 단어는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science, science, scien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cience는요,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는 이 C가 묵음이 아닌 경우 참고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여기에 A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가 K로 발음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S, K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크 소리는 뒤에 모음 소리랑 같이 연결해서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A를 발음하려고 봤더니 뒤에 R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R은 모음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발음하게 되죠. AR은 같이 묶어서 어떻게 소리 나죠? 네, R이라고 소리 납니다. R. 그러면 이 단어는 car, scar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F는 F, 토끼이빨 해서 scarf, scarf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이 scarf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에 두르는 그 스카프를 영어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N 묵음입니다. 이 GN은요. 우리가 앞서 KN 묵음을 할 때 이때 K가 묵음인 경우 살펴보면서 같이 봤었는데요. 여기에서 K가 묵음인 것처럼 G도 묵음이어서 GN을 N 이렇게 니은 소리로 발음한다고 했는데요. 이 K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작 소리로 쓰이고 끝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 GN은 이렇게 시작 소리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 단어 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리로 쓰일 때 단어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어서 이 시간에 살펴보지 않고요.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GN이 앞에 철자가 있고 이렇게 왔을 때 G가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고 N만 발음해서
이렇게 단어 끝에 오니까 여기 앞에 모음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해서 받침 소리로 날 건데 이렇게 니은으로 일단 표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우의 단어들도 단어 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GN이 오고 이때 G가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GN은 모음 I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덩어리 철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I는 대표적인 소리가 E와 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IGN은 이 I의 소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I가 먼저 이 I 소리로 난다고 한다면 I가 I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되고 G는 소리 나지 않죠. 그러면 이 N은 받침 소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ein, ein 이렇게 소리 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I가 E로 소리가 난다면 E, G는 묵음, N이 받침 소리가 되니까 똑같은 철자인데 이 소리는 in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IGN이 I가 I라고 소리 나서 ein이라고 소리 나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이 I가 I 앞에 자음이 오니까 이응을 빼고 이렇게 적을게요. I 이렇게 소리가 나고 G는 묵음, N은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ein 이렇게 되고 S는 S라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단어는 sign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sign은 뭐 간판이란 뜻도 되고요. 그리고 기호, 신호를 줄 때 사인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때 바로 그런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이 단어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 sign이라는 글자에 여기 앞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S는 S, 그리고 이때 I를 I 이렇게 발음해서 싸이에다가 N 받침 소리해서 이 부분은 sign이 되죠. sign. 거기에 D는 D 소리, 그리고 E는 E라고 소리 나서 일단 이 부분은 D가 되는데요. 이 D는 어떤 뜻을 갖는 한자 같은 덩어리 철자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 디테일 이런 식으로 영어는 쓰는데요. 이때 이 D가 디테일은 세부사항, 자세히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D는 자세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sign이라는 단어에 자세히란 뜻을 갖는 이 D가 붙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에다가 앞에 접두사 같은 것들이 붙을 때 여기 보시면 이 S의 소리는 S 소리하고 Z 소리가 있는데 이 S 소리는 진동이 없는 소리, Z는 진동이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런 덩어리 철자가 붙을 때 이 진동이 없는 소리가 진동이 있는 소리 Z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design이 아니고 design이 되고요. design은 이 사인 기호를 자세하게 그리는 것이 디자인하는 것이잖아요. 세부사항을 표현하고 그래서 설계하다 또는 영어 그대로 우리가 디자인하다 할 때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단어는 여기 이 design이라는 단어에서 뒤에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일단 먼저 이 앞부분 복습하면서 다시 읽어보면요. D는 D, E 해서 여기까지 D, 그리고 S는 Z 소리로 바뀌어서 I 소리랑 같이 묶여서 Zai가 되고요. 이 N 소리는
원래는 모음 뒤에 오니까 받침 소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이 모음이 붙었죠. 그럴 때는 이 받침 소리보다는 뒤에 모음의 시작 소리가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에는 뒤쪽에 모음 소리랑 붙어서 이렇게 시작 소리가 되고요. 그리고 ER은 우리가 같이 묶어서 이라고 소리 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단어는 designer가 되고 designer는 이 ER의 뜻이 우리가 예전에 영상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앞에 동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뭐뭐 하다라는 뜻의 동사 뒤에 ER을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디자인하는 사람, 우리가 이 영어 그대로 디자이너라고 하죠. 그 바로 디자이너입니다. 다음은 이 I 소리가 E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라고 소리 나는 경우의 단어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GN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여기서 공부하는 단어들 정도만 익혀두시면 이 GN 단어는 거의 익히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여기에 I는 E로 소리가 나고 그리고 G는 묵음, 이 N은 모음 뒤에 오니까 받침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in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앞부분 한번 읽어보면은요. C는 K라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여기에 A는 A의 가장 흔한 대표 소리 에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여기에 M은 모음 뒤에 있으니까 받침 소리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cam이 되고요. 그리고 P는 P 그리고 여기에 A도 에라고 소리가 나서 이 단어는 campaign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말하는데요. 영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캠페인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묵음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이 묵음은 주로 단어 끝에 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끝에 이가 이렇게 오면 이 이는 소리 내지 않고 묵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로 마침표를 이렇게 찍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침표는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지 않죠. 이 앞에 글들은 소리를 내고 마침표는 문장이 끝났다는 의미로만 해석하고 마침표를 소리내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이가 오면 이 이는 소리내서 발음하지 않고 묵음으로 단어가 끝났다는 느낌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단어 한번 읽어보면 알파벳 A는 대부분 에로 발음하면 맞죠? 그래서 에로 발음해 주시고 P는 P 소리입니다. 이렇게 P가 하나 더 와도 한 번만 발음해 주시면 되고 L은 자음 뒤에 오더라도 모음 뒤에 오더라도 받침 소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으로 넣어서 그러면 pull이 되죠. pull. 여기 이 부분은 pull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는 묵음으로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면 이 단어는 apple, 묵음, apple 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 apple는 사과라는 뜻이죠. 두 번째 요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음 다음에 여기 오는 글자는 자음일 때입니다. 자음. 자음이 오고 그리고 여기 묵음 이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오는 이 모음을
알파벳 이름 소리대로 발음한다는 규칙입니다. 이 패턴은 굉장히 많은 단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아주 유용한 규칙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묵음이 있고 여기에 자음 K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앞에 모음이 있을 경우 이 알파벳 I 모음의 대표 소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소리와 I 소리가 있는데 사실 이 I 소리보다는 I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묵음이 있고 자음, 모음이 있을 때 이때는 알파벳 이름 소리대로 이 알파벳 이름은 I죠. 그래서 I 이렇게 소리를 내면 대부분 맞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는데 I로 소리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 한번 읽어보면 L은 L 소리가 나니까 여기 이 부분은 lie, lie 이렇게 읽게 되고 그리고 K는 K 그리고 묵음 이는 소리 내지 않으니까 이 단어는 like, like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는 묵음 이가 있지만 여기 앞에 자음은 맞는데 여기 앞에 또 자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음은 이 묵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묵음 이 앞에 자음이 이렇게 글자가 하나 있을 때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음도 역시 모음이 하나일 때입니다. 모음이 두 개이면 또 이 규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like의 뜻은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단어를 익히시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교재에 이렇게 QR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H 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H의 소리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F 해서 F와 같은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묵음으로 소리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H가 묵음일 때는 다른 철자들과 같이 덩어리 철자를 이루어서 단어 안에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덩어리 철자를 익히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GH가 들어가는 덩어리 철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익히시면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 덩어리 철자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GH는 묵음이고 GH 앞에 오는 I는 주로 I로 소리가 나서 I 그리고 GH는 묵음이니까 T는 T 해서 이 IGHT는 IT, IT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IT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 참고하셔서 단어를 익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OUGH는 이때 GH가 F로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묵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묵음인 경우만 좀 설명을 드리면 GH가 묵음이라고 했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OUGH는 이 OU의 소리에 따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OU의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서 사실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인데요. 저는 일단 편의를 위해서 오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OU가 이렇게 소리가 나서 GH는 묵음이니까 소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OU가 이렇게 소리가 나서 OUGH가 이렇게 소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는 GH는 여전히 묵음, OU가 우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이 소리 자체를 익히려고 하기보다는 이 철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익히시면서 이 소리를 같이 익히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OUGH 들어가는 단어들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고 교재에도 QR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이렇게 덩어리 철자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이 부분은 익히지 않으셔도 되고 GH의 소리가 두 가지 F 소리하고 소리 나지 않는 무음인 경우가 있다 라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